자, 그럼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형 6번입니다. 자, 명제 참, 거짓과 뭐다, 진리 집합인데, 자, 우리가 명제와 집합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명제에서 중요한 건 뭐였죠?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명제의 뜻이 뭐였습니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뭐라 부른다? 명제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고등학교 지금 수학 하에서는 뭐를 명제라고 했냐면, 자, 바로 무슨 문? 조건문을 우리가 명제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P하고 Q는 각각 뭐다? 조건이죠. 자, 근데 이게 단어로는 뭐로 연결되고, 이면으로 연결되고, 자, 기호로는 화살표로 연결되면 이걸 무슨 문이라고 한다? 조건문이라고 했고, 자, P를 뭐라 부른다? 가정. Q를 뭐라 부른다? 결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되면 얘는 뭐다?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서는 우리가 있는 조건문을 뭐라고 한다? 명제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참이 되는 걸 밝혀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조건, 충무조건 배운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어떻게 해요? 자, 거짓인 건 이제 상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참일 때는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겹화살표 쓴다라고 배우셨죠? 자, 그리고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고 하면 진리집합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 안에 뭐 할 때 모두 다 쏙 다 포함이 될 때 이때가 뭐가 되냐? 바로 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체크할 게 있습니다. 자, 나 P이면 자, Q이다가 뭐다? 자, 참이래. 자, 그러면 진리집합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나 P는 어떻게 될까요?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P의 여집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Q는요? Q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가정의 진리집합이 어디에? 결론의 진리집합 안에 쏙 들어갈 때 이때가 뭐가 된다? 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이 문제가 보통 문제와 좀 다른 게 있네. 뭐가 좀 달라요? 자, 바로 이게 P가 아니고 뭐다? P의 여집합이거든요. 자, 보통 이게 포함관계가 되면 뭘 그리면 이해하기가 좀 쉽냐면 무슨 그림?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참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보통 포함이 되면 이렇게 그리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Q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를 그냥 뭐라고 하면 되냐면 P의 무슨 집합이다? 여집합이다 쓰시면 됩니다. 자, P는 어딜까요? P는 어딜까요? 자, P는 뭐가 되냐면 바로 P의 여집합이 뭐가 된다? P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P의 여집합이면요. 어디가? 그죠? 바로 이 부분. 자, P의 여집합의 바깥 부분. 자,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이 형광펜 칠해진 부분이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바로 P다라고 보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문제들하고 조금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집합이 되더라도 그냥 뭐 해도 된다? 하나의 집합으로 봐도 관계는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참일 때 옳은 거 구하래요. 자, Q가 P 안에 포함됩니까? 자, Q는 여기입니다. 맞나요? 자, P는 뭐냐면 이 형광색 칠한 거거든요. 자, 포함되나요? 네. 여기 뻥 비어 있잖아. 네? 지금 하얗게 칠해진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이다? Q도 맞습니다. P의 여집합이지만. 맞잖아. 자, 그러면 Q는 P 안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포함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뭐가 틀렸냐면 1번은 틀렸어요. 자, 2번 볼게요. 자, P는 Q의 여집합 안에 포함됩니까? 자, 그럼 Q의 여집합 한번 볼게요. 자, Q의 여집합은 어딜 것 같아요? Q의 여집합은? 그죠? Q를 제외한 나머지잖아? 그러면 Q의 여집합 어디가 되냐면 바로 여기가 Q의 여집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아까 P가 어떤 부분이라고 했죠? 여기 형광색 칠해진 게 P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뭐가 포함이 돼야 되냐면 Q의 여집합이 어디에 포함돼야 된다? P에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 무슨 그림을 그린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자, P하고 Q를 교집합을 했어요. 자, 겹치는 부분 있다 없다?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면 Q는 여기고요. 자, P는 뭐냐면 형광색 칠해진 부분이거든. 그래서 어디가 겹치냐면 딱 여기 계란 흰자 부분이 딱 우리가 겹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공집합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4번 P하고 Q를 합했대요. 자, 그러면 P는 우리가 여기 있는 형광색 부분이고 Q는 뭐냐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합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채워진다, 안 된다? 채워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이냐면, 자,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자, P 뭡니까? P, 형광색 칠해진 거 P 맞나요? 자, Q는 어디입니까? Q 여기 맞나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비어 있었는데 Q하고 합하면요, 이 흰 부분이 우리가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 전체 집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P에서 Q를 빼래요. 자, P는 뭡니까? 자, 형광색 부분. 자, Q는 어디입니까? Q는 여기죠. 맞아요. 자, 그래서 형광색 부분에서 여기, 요 부분을 빼버리면 뭐가 되냐면 요 바깥 부분이 되는 거거든. 자,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될 수가 없다? 공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거는요, 요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는 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일일이 우리가 색칠해보면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중요한 거는, 자, 여기 참이다 라고 하면은 가정의 진리집합이 어디에 포함돼야 된다? 결론의 진리집합에 쏙 포함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 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책이 있을까 없을까? 책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나중에 학습지 저기 교과서에 중단원하고 대단원도 여러분들 푸는 거 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미리 시험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이 부분. 자, 이 체크 합시다. 자, 무슨 공략? 집중 공략이야. 자, 집중 공략이란 말은 예제 중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예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P라고 하는 조건이요. 절대값 x-3이 K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Q라는 우리가 조건이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이너스 2에서 어디 사이다? 6 사이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체크할게요. 자, P면 Q에다가 참이라네. 그럼 앞에 유에서 뭘 배우셨냐면 딱 보는 순간에 아, 얘는 바로 진리집합이 P가 Q 안에 뭐다?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조건이 무슨 식? 무슨 식? 부등식 맞나요? 그래서 팁 하나 적을게요. 자, 어디에다가 나타내야 된다? 어디에? 그죠? 바로 수직선 위에 나타내시면 우리가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겠네. 자, P가 좀 문제가 되네요. 자, 뭐가 문제죠? x의 범위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1학기 때 배우셨어요. 자, k보다 작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작으면? 자, 절대값이 k가 되는 것은 마이너스 k와 k인데요. 그것이 무슨 범위다? 사이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x-3이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마이너스 k에서 k 사이가 되는 겁니다. 자, 푸실 수 있겠죠? 자, 그럼 x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양변에 3을 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되냐면 요거를요, 요렇게 고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Q는 우리가 그냥 수로 나와 있는 거 맞죠? 맞나요? 요거 가지고 그릴 거예요. 자, 근데 뭐에 포함돼야 된다? P가 Q에 포함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그리냐면, 자, 보세요. 자, Q 먼저 그리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에서 어디 사이다? 6 사이 맞나요? 그럼 이게 뭐라고요? Q.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P가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자, P가 더 작아야 되네, 그죠? 그러면은 어느 쪽에 있어야 되냐면 좀 안쪽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안쪽에 있으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요걸 좀 더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다르게 그릴게요. 자, 이거 지우고. 자, 분명히 뭐가 더 크다? 뭐가 더 크다? Q가 더 크죠? 네, Q가 더 크니까 여기 밖에다 이렇게 그릴게요. 자,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6 사이다라고 하는 게 뭐다? Q입니다. 자, 근데 P가 뭐죠? 자, 방금 P 우리가 간단하게 했어요. 자, 어디에서 어디 사이? 3-K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3 플러스 K 사이가 되는 것이 뭐다? 바로 P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요렇게 나타내고요. 자, 특히 어디 위에 나타내야 된다? 수직선 위에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풀어야 될까? 크기. 그렇죠. 자, 이거는 자, 특히 이게 무슨 부등식 문제가 되냐면, 자, 무슨 부등식이다? 연립부등식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자, 지금 보면은, 요게 P가 Q 안에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뭐다?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수직선에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셨습니다. 오른쪽에 있으면 크고, 왼쪽에 있으면 뭐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뭐보다는 3-k보다 뭐다? 더 왼쪽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작아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자, 3 플러스 k는 뭐보다는 6보다 뭐다 확실히 작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런데 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 지금 여기가 뭡니까? 이 자체가 자,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 맞죠? 그럼 이 두 개가 뭐 한 경우도 봐야 되냐면 같은 경우도 봐줘야 돼요. 왜냐면 크기를 비교할 때는 크다, 같다, 뭐다, 작다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3-k가 마이너스 2가 돼도 될까요? 될까요? 자, 얘가 마이너스 2가 됐어요. 자, 판단해보면 지금 현재 그럼 얘는 Q는 뭐를 포함하고 있죠? 마이너스 2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근데 얘가 뭐가 되더라도 마이너스 2가 되더라도 이 마이너스 2를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거든요. 맞아요. 자, 근데 지금 뭐가 더 커야 돼? Q가 커야 되고 P가 작아야 돼. 그러면은 지금 Q는 마이너스 2를 포함하고 P는 마이너스 2를 포함을 안 하니까 얘가 뭐가 되더라도 마이너스 2가 되더라도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3-k가 뭐가 돼도 관계가 없어요. 마이너스 2가 돼도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뭐가 좀 어렵냐면 바로 뭐 처리가 좀 힘들다. 등호 처리가 좀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자, 그럼 또 질문할게요. 자, 그럼 3 플러스 k가 분명 6보다 왼쪽에서 작아. 자, 그러면은 3 플러스 k가 6이 돼도 될까요? 6이 돼도 될까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얘도 Q는 뭐를 포함한다? 6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얘가 뭐가 되더라도 6이 되더라도 P는 6을 포함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뭐를 포함해야 된다? Q가 P를 포함해야 된다는 말은 Q가 더 커야 되거든요. 맞잖아. 그럼 따지고 보면 Q는 6을 포함하고 얘가 6이 되더라도 P는 6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같아도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되니까 이렇게 등호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좀 어렵냐면 등호 처리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렇게 돼요. 자, 내가 여기 뭘 써놨죠? 연립부등식. 그래서 이건 어떻게 원래 푸셔야 되냐면 바로 이렇게 연립 표시한 다음에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가 3-k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작다라고 표시하시는 거고요. 왼쪽에 있으니까. 자, 조금 전에 같아도 관계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쪽 부분을 보시면 3 플러스 k하고 뭐를 비교한다? 6을 비교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6이 더 큰 거 맞죠? 자, 근데 같아도 관계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연립부등식 1학기 때 배웠어. 여러분들 지금 안 되면 복습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1차 고사 끝나고 나서 상도 복습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상하가 돼야지 뭐가 되냐면 수원, 수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시험기간이고 어떻게 해야 돼? 최대 어디 범위? 시험 범위 있는 거 해야 돼요. 근데 기억해 보면 상에서 뭐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원본? 방정식, 부등식이 제일 중요하죠. 2단원. 왜냐하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1단원에 뭘 배웠다? 인수분해를 배운 거거든요. 맞잖아. 3단원은 좀 독립적이야. 도형이기 때문에. 맞나요? 그래서 2단원을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바로 방정식하고 부등식이 식의 틀이 되는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계속 뭐 나옵니까? 부등식 나오고 방정식 계속 나오잖아. 그지? 이제 이거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특강책 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점검을 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자, 위에 거 풀게요. 자, 마이너스 k 이항되면 k가 되고요. 우리가 마이너스 2가 이항되면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3 이항되면 k는 뭐보다 작다? 3보다 작다나 같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거 풀어주시면 자, 연립부등식은 여러분들 수직선에 나타내야 된다고 배우셨습니다. 자, k는 3보다 작고요. 자, 그리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5보다 작거나 같거든요. 자, 겹치는 거 어디 겹칩니까? 여기 겹치는 거 맞아요. 자, 그래서 답은 k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은데 자, 체크할게요. 자, 무슨 수다? 자연수래. 자, 만약 이게 정수면요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근데 자연수기 때문에 자연수는 제일 작은 자연수 얼마입니까? 1. 자, 그래서 이거 답은 뭐가 되냐면 1, 2, 3 이렇게 돼. 그래서 몇 개? 3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오면요, 어디 위에 나타내야 된다? 자, 수직선 위에 나타내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거 책에 있거든요. 나중에 시험 기간 근처가 되면 책 질문 계속 받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풀어오게 할 거고, 알겠죠? 그래서 내가 과제물 내주는 거 여러분 싫다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풀어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327번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모든이나 어떤이 이제 들어가 있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자, 명제라고 하는 것은 참이나,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시기나 뭐다, 문장을 우리가 뭐라? 명제라고 부르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이 점점 확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볼게요. 자, 모든 하면 여러분들 책에서 배우셨어요. 자, 무슨 집합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진리 집합이? 자, 옆에 적으세요. 자, 바로 전체 집합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온 게 뭐냐면 모든 동물은 예를 들어서 모든 동물은 알을 낳는다. 자,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그건 거짓이거든요. 왜냐면 모든이면 전체가 다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새끼 낳는 동물들도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뭐가 되냐면 그 진리 집합이 뭐가 된다면 전체 집합이 된다면 모든이 들어가면 갈 때는 맞는 거고요. 맞나요? 뭐가 아니라면 전체 집합이 아니라면 뭐가 된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는 틀리는 게 단 한 가지만 있어도 뭐가 된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슨 단어일 때? 모든이 들어갈 때. 자, 그래서 그렇게 반대되는 예를 무슨 예라고 부릅니까? 반대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설명을 드렸죠. 맞나요? 자, 그 다음 어떤 한번 볼게요. 자, 어떤은 무슨 집합하고 관련이 있던가요? 진리 집합에서. 자, 이거는 공집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은 알을 낳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참일까 거짓일까? 참. 그건 참입니다. 왜냐하면 알을 낳는 동물 어떤 게 있어요? 새 있잖아. 맞죠? 맞나요? 그건 뭐냐면 뭐가 아니기 때문에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다? 참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어떤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그건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 그건 거짓이죠. 왜냐하면 허수는 우리가 실수는 항상 제곱하면 뭐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 진리 집합이 뭐가 되기 때문에 공집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배우셨어요. 자, P가 U가 되면, 자, 모든일 때 뭐가 됩니까? 뭐가 된다? 참이 되는 거고요. 자, P가 뭐가 아니라면, U가 아니라면 뭐가 된다? 거짓이 됩니다. 자, 근데 어떤이란 단어가 들어갈 때는 진리집합, 이거 P는 진리집합이에요. 자, 뭐가 된다면, 자, 공집합이 아니면 어떤 단어가 들어갈 때 뭐가 된다? 참이 되는 것이고, 어떤일 때 P가 공집합이 되면 이건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라고 책에서 배우신 겁니다. 자, 그럼 거짓인 명제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참이다, 거짓이다? 참. 자, 일단 어떤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소수 중에 뭐 있다? 2 있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바로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뭐다? 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동그라미 해야 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참. 이건 참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거는 진리 집합이 뭐가 되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 돼서 그래요. 자, 3번. 자, 어떤 동그라미 할게요. 자, 어떤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x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맞나요? 아니요. 응? 어떤 거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양의 실수 아무거나 넣어볼게. x가 2 한번 볼까요? 2 대고 어떻게 돼요? 4는 2보다 적지는 않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집합만 아니면 뭐가 된다? 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양의 실수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 있나요? 없어요. 없죠. 그럼 하나도 없네? 그럼 이거는 뭐가 된다? 거짓. 바로 거짓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 들어갈 때는 우리가 뭐다? 공집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봐야 돼요.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x는 0이다 라고 봤는데요. 자, 요거는 두 개나 있습니다. 0하고 뭐다? 마이너스 1 있죠? 맞아요. 그래서 뭐가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다? 3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모든 무리수의 x에 대해서 x제곱은 유리수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자, 이거는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무리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리수를 제곱하면 유리수가 되나요? 이거 틀렸는데? 잠깐만. 자,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배우셨습니다. 1 플러스 루트 2 우리가 뭐였죠? 무리수죠? 제곱하면 뭐가 되죠? 3 플러스 2 루트 2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얘는 무슨 수다? 얘는 무리수잖아. 그러면 5번도 틀렸는데?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자, 보세요. 어떤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자, x제곱이 x보다 작다. 요게 맞느냐 이렇게 봤죠. 있네. 이거 참이네. 참이다. 이거 왜 참일까? 아까 우리가 2 같은 거 봤죠, 그죠? 근데 만약 x가 2분의 1일 때 한번 볼까요? 2분의 1 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은 2분의 1보다 작은 거 맞죠? 있네. 있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조금 얘를 잘못 든 것 같아요. 실수에는 분수도 포함돼요? 그쵸. 실수는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합해놓은 거잖아. 분수가 뭐다? 그쵸. 우리가 바로 유리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잘 풀어봤다, 그죠? 그래서 확실하게 틀린 게 뭐다? 5번이라서 방금 헷갈렸던 뭐다? 3번을 해결을 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그거 하기로 했었는데, 발레되는 거 한번 조사하면 내가 상품 준다고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네. 자, 뭐냐면, 그럼 여러분 하나씩 찾아와 보세요. 거짓이 되는 예를 하나, 거짓인 경우는 반드시 뭐가 있다? 발레가 있잖아, 맞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있으면요, 나중에 문제 푸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자, 그래서 3번 기억하십시오. 자, 이거는 뭐였다? 자, 거짓이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다? 5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집중공략, 이게 나오네. 자, 집중공략. 자, 요거,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명제 역과 그 다음에 대우 참 거짓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역하고 대우 왜 배웠던 것 같아요? 역하고 대우를 배운 이유는 왜냐면 이거는 그쵸? 나는 뭐라고 수업을 했었냐면 이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참과 거짓을 구분해야 되는 거잖아, 맞죠? 자, 근데 이 자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걸 딱 봤을 때 이게 애매해. 참인지 거짓인지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 살짝 비틀어 보는 거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배운 게 뭐냐면 부정이라고 하는 걸 배운 겁니다. 맞나요? 부정이 뭐죠? 반대되는 경우를 살펴보는 거잖아. 그래서 부정을 했는데 그게 참이 나왔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다? 거짓. 부정을 했는데 거짓이 됐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다? 참.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가 형사들은 우리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걸 막 해결하려고 하잖아. 맞죠? 자, 주어진 단서를 뭐라 부릅니까? 수학에서는 가정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단서 가지고 결론을 내는 거잖아. 그걸 나중에 증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요, 원인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이 원인이고 결론이 뭐다? 결과일 수가 있거든? 근데 가끔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결론과 가정을, 원인과 결과를 뭐하다? 반대로 한번 봐보는 거야.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였냐면, 자, P이면 Q이다를 이제 뭐라 부른다? 영재라고 하거든요. 자, 역은 뭐였습니까? 역은 가정하고 결론을 바꿔보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자, 근데 얘가 참이면 반드시 참이 되는 게 있습니다. 대우. 그쵸? 바로 대우입니다. 뭐가 대우죠? 결론을 부정한 걸 가정해 놓고요. 가정을 부정한 걸 어디다 놓는다? 결론을 놓는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부른다? 대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성립하냐면요. 여러분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면 앞에서 우리가 잠시 문제도 풀었었습니다. P가 Q 안에 포함되는 거야. 자, 근데 집합에서요. 여집합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보세요. 자, not Q면 뭐다? Q의 여집합. not P면 뭐다? P의 여집합이잖아. 그럼 얘가 성립하면 당연히 뭐다? 얘도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증명법에도 무슨 법이 있냐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자, 이 문제 좀 연습할 때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뭐다? 참이 명제잖아, 그죠?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역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명제가 참 거짓이 되는지를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역은 뭐다? 가정한 결론을 바꿔놓은 거죠.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역이 뭡니까? XY는 0이요. 그쵸? XY는 0이면 X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참입니까? 아니요. 거짓이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는요, 곱해서 0이기 때문에 Y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가 된다? 거짓이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역은 어떻게 되죠? X가 2보다 그쵸? X가 2보다 크면 자, 3X-7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부등식은 진리집합으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2보다 크다. 얘가 P가 되는 거고요. 요거 풀어주면 3X가 7보다 커서 X는 3분의 7보다 큽니다. 근데 3분의 7은 2보다는 뭐다? 더 크거든요. 맞죠? 네. 그럼 여기가 이제 Q가 되는 거예요. 자, 뭐가 더 커요? Q가 더 작은 거 맞죠? 맞나요? 그럼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여기가 P, 여기가 뭐다? Q. Q가 더 작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Q가 P에 포함되니까 얘는 뭐다? 거짓.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니면 예를 하나 들어도 돼요. 자, 뭐다? X가 2보다 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 넣으면 될까? 발레 찾기가 참 힘드네. 자, 요거는 2하고 어디 사이다? 3분의 7 사이에 있는 거 잡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은 요게 2와 얼마다? 3분의 1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뭐다? 2와 4분의 1 정도 잡아주면 얘는 뭐가 된다? 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애매하니까 모르고 그냥 보는 게 낫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보는 게 더 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3번 한번 볼게요. 자, 3번 보면 XY가 짝수이면 XY는 짝수이네요. 자, 여건 어떻게 됩니까? XY가 짝수입니다. 그쵸? XY가 짝수이면 X도 짝수이고, 자, 뭐다? Y도 짝수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 거짓입니까? 자,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X가 2가 되고 Y가 3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곱하면 얼마예요? 6 맞죠? 네. 근데 보시면은 X는 짝수지만 Y는 뭐다? 홀수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뭐가 된다? 거짓이 돼요. 자, 그럼 내가 이렇게 든 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다? 자, 반대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4번 볼게요. 자, 4번은 역 그러면 역 한번 불러볼까요? 자, 4번의 역은 뭡니까? 그렇죠.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면 자, 뭐다? x가 0보다 크고 자, y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자, 참입니까? 자, 이거란 말은 둘 다 양수라 이 소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웠지만 자, 양수의 절대값이 뭐가 된다면 크다라고 하면 더하면 뭐다? 양수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두 개 더하면 얼마다? 1이죠. 근데 x는 양수인데 y는 뭐다? 음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된다? 역은 거짓이 됩니다. 자, 답은 몇 번이다? 5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 없을 때 이거 그냥 탁 찍으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5번부터. 그 뒤에서부터 오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는 조금 그렇더라. 자, 이건 뭐가 되면 역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5번의 역은 x도 0이고 y도 0이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뭐다? 0이다. 자, 맞나요? 맞습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여기는요, 이 명제 자체도 뭐다? 맞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실 오늘 제일 좋은 수업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추석 기간 동안 그죠? 편히 쉬는 것도 맞죠? 그래서 오늘은 부탁이 있는데 뭐냐면 다음 시간 우리 화요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때까지 이거 다 풀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10반하고 9반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내가 다 내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시연이 아까 나눠줬지? 그지? 그 이유가 이제는 빨리 정리하고 함수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은 뭐 할까요? 함수 들어갈 거거든요. 알겠죠? 풀어와서 질문을 하셔야 되고 아마 그때까지는 각 반의 진도가 다 나가질 겁니다. 내가 지금 수업하는 반은 다 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요거 볼게요. 자, 요거 책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책에도 있고 이 유형에도 있는 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시간 한번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시원이 오늘 프린터 나눠주고 이건데 있을 거 아니야. 오늘 건 내가 저기 신문용지로 인쇄해서 줬어요. 그죠? 그 유형 10번 한번 펴보세요. 자, 물어볼게요. 자, 이 문제에 왜 대우를 써야 될까? 그냥 명제로 하면 안 되나? 근데 분명히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뭐를 이용하라고 돼 있어요? 대우 이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냥 하면 안 될까? 자, 동그라미 해볼게요. 여기 동그라미 해보세요. 또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판단하기 너무 어려워요. 또는은 뭐죠?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 맞잖아. 자, 근데 물어볼게. 또는의 부정이 뭐죠?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건 대우를 취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명제가 뭐다? 참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없더라도 뭐를 취해야 된다? 대우를 취해야 돼요. 자, 무슨 단어 때문에? 또는 때문에. 특히 뒤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작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대우 한번 불러볼게요. 자, 여기가 결론입니다. 그럼 A가 K보다 작네. 자,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A가 K보다 뭐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거로 바뀌어요. 그다음 B는 마이너스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바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자, 이면 자, A 더하기 B가 자 얘도 부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4보다 뭐다? 크거나 뭐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K보다 크거나 같고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걸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A 플러스 B가 뭐보다? K 마이너스 1보다 당연히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이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웠어요. 합이 뭐가 된다? 0보다 큰 거 맞죠? 그래서 이것도 요거는 K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우리가 더해주면 K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가정의 진리 집합이 어떻게 됩니까? K 마이너스 1보다는 뭐다? K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정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자, 얘는 뭐가 되죠? 뭐보다? 얘는 4보다 뭐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근데 뭐가 뭐에 포함돼야 되죠? P가 Q 안에 뭐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말은 4가 어디 있어야 될까? P가 여기잖아. 그러면 바로 Q가 여기 있는 P를 뭐 해야 된다? 포함을 해줘야 되는 거야. 되겠죠? 그럼 나왔네. 그럼 K-1이 4보다 뭐야 될까요? 더 오른쪽에 있어요? 뭐하다? 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우리가 수가 아니고 뭐다? K-1이라 문자예요. 그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얘가 뭐가 되는 경우를 살펴봐야 된다? 4가 되는 경우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얘든 4를 포함을 하네. 얘도 4를 포함 안 하네. 그럼 결론은 뭐냐면 얘가 4가 되더라도 얘도 4를 포함 안 하고 얘도 4를 포함 안 하기 때문에 이때는 포함관계가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풀어주시면 K는 뭐보다? 5보다 크거나 같지요.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가 되냐면 5다 라고 푸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등호 처리하는 거 잠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K가 있고 1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이때는 그러면은 확실하게 어떻게 됩니까? K가 1보다 뭐다? 1보다는 더 왼쪽에 있죠, 그죠? 자, 그럼 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이게 P고 여기 Q라고 봤을 때, 이걸 Q라고 보고 이걸 P라고 잡을까요? 그러면 P가 Q 안에 포함된다라고 봤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볼게요. 그러면은 K가 1하고 같아도 될까요? 네. 자, 이때는 얘도 1을 포함하고 얘도 1을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같아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둘 다 채워져 있거나 둘 다 비워져 있으면요, 보통 등호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뭐만 구분하면 된다?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안 들어가는 경우겠죠. 자, 구분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자, K는 들어가요. 1은 안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때 우리가 P, Q가 됐을 때 P가 Q 안에 포함될 때 그럼 어떻게 할까요? 확실한 거는 1이 더 크기 때문에 1이 더 커야 돼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맞나요? 자, 같아도 될까요? 네. 자, 이때는 얘가 1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Q는 1을 포함하고 있고 P는 1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도 포함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럼 방금 예 했기 때문에 뭐 하면 된다? 등호 넣어주면 돼. 놀래라. 나도 놀랬다 지금. 자, 그 다음은 이번에 K는 포함 안 하고요. 우리가 뭐는 1을 포함하는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P가 만약에 Q 안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일단은 무조건 1이 더 큰 건 맞아. 이게 부동호 처리는 굉장히 쉽거든요. 왜냐면 수직선에서 오른쪽에서 뭐가 된다? 크게 되는 거야. 자, 같아도 될까요? 안 돼요. 이때는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1을 포함하고 얘는 1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게 1을 포함해주면 안 돼요. 그럼 아니요, 안 돼요 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답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등호 처리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경우를 보고 돼요, 안 돼요를 자기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돼요 하면은 넣으면 되고 안 돼요 하면 뭐다? 빼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등호 처리야.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좀 괜찮아요. 자, 왜냐하면 이게 있어서 대우를 취해야겠네 라고 봤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 이거 줍니까? 안 주잖아, 그지? 딱 보면 이건 뭐 때문에? 자, 또는이라는 단어 때문에 뭘 취해봐야 된다? 대우를 취해봐야 된다. 그래서 또는보다는 뭐다? 이거가 편하고요.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배운 이유가 드모르간의 법칙 때문에 모든의 부정은 뭐다? 또는이고요. 또는의 부정은 이고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건데.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오늘 책이 없는 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3단 논법입니다. 자, 3단 논법이 뭘까? 3단 논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은 죽는다. 그죠? 그다음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뭐다?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다? 죽었다. 내가 너무 어려운 예를 잡았구나. 자,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런데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한번 볼게요. 자, Q이면 만약에 R이다가 참이라고 봅시다. 맞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 두 가지 그 명제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죠? Q. 이거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집합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돼요. 자, P면 Q이다가 참이기 때문에 P는 Q 안에 포함돼요. 자, Q면 R도 참이죠. 그러면 Q가 또 어디 안에 포함됩니까? R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요걸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P는 Q 안에 포함되고요. 자, Q는 또 뭐 안에 포함됩니까? R 안에 포함되죠.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거야. 당연히 P는 어디에? R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P면 뭐다? R도 뭐가 된다? 3이 되는 거야. 3단 논법은 뭐냐면 보세요. 한 개, 두 개, 세 개야.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새로운 우리가 명제를 만들어내는 걸 무슨 법이라고 부른다? 바로 3단 논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 푸는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 무슨 다리를 한번 만들어 봐라. 징검다리를 찾아야 돼요. 아까 내가 첫 질문이 뭐였죠? 이 두 개의 명제에서 공통으로 들어간 게 뭐냐? 맞죠? 그래서 Q가 여기는 결론에 있고 여기는 뭐 있다? 가정에 있기 때문에 얘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다? P에서 어디로 간다? R로 가는 명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참이라고 물었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배운 겁니다. 자, 뭐가 반드시 참이 된다? 대우는 반드시 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 푸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자, 제일 처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P이면 나 Q이다가 참이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적습니다. 자, 얘가 참이면요. 반드시 옆에 따라와야 될 참이 하나가 있네. 뭐죠? 뭐죠? 대우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P이면 나 Q이다. 대우가 어떻게 될까요? Q는 나피. 그죠? Q이면 나 P다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not Q에 나왔으면 Q가 되거든요. 맞죠? 그럼 다 배웠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힌트는 R이면 Q이다가 또 뭐가 된다? 참이래. 자, 그럼 뭐도 참일까요? 나 Q이면 그렇죠? 나다. not Q이면 뭐다? 나달도 우리가 뭐가 된다? 우리가 참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반드시 참이 되는 건요. 요 두 개는 골라내줘야 돼.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참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뭐다? 여기는 무슨 논법이다? 3단 논법이야. 자, 징검다리 찾아볼게요. 징검다리 눈에 보입니까? 이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결합해야 돼. 사실은 요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돼요. not Q가 징검다리가 됩니다. 요렇게 잡으면 뭐가 징검다리일까요? Q. Q가 징검다리.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건 어떻게 돼요? P이면 뭐다? 나다리. 나다리 찹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요거의 대우가 뭐가 되죠? R. R이면 뭐다? P. 나피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이렇게 돼. 그러면 R이면 Q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Q이면 뭐다? 나피니까 요거 돼. 맞지? 그래서 요렇게 잡은 거는 결국에는 뭐다? 요거의 뭐다? 대우가 됐던 겁니다. 맞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그럼 답은 자, 첫 번째 Q이면 나피 이거 틀렸네. 그죠? 아까 대우라서 참이죠. 그죠? 반드시 참입니다. 자, 나 Q이면 나달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얘도 틀렸네. 그죠? 자, 그래서 3단 논법에서 찾은 게 뭐였죠? P이면 나달 있나요? 있죠. 이거 딱 틀린 거야. 자, 이거 대우 취해봅시다. R이면 뭐다? 나피 딱 틀렸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게 걔까지 오지에 선다잖아? 그럼 두 개가 참이니까 반드시 두 개는 또 참이야. 대우 맞나요? 그럼 3단 논법으로 참 하나 나오죠? 거기다 그거의 대우가 참이 되는 거야. 맞죠? 혼자서 넘어갔어. 그래서 이걸 눌러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참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4개가 반드시 참이 되는 거거든. 이 시험에 단골인 이유 아시겠어요? 자, 근데 우리 책에는 없어요. 근데 기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이 뒷반은 저기 뒤에 문제 풀면서 첨가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